저희가 뭐 삼성렌트나 에어비앤비 이런 단기 임대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네, 좀 청약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예를 들어서 뭐 청약에 당첨됐다고 기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계약금 납부인데요. 생각보다 좀 금액이 좀 큽니다. 이제 내가 하는 금액이 10%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요. 그런데 이제 계약금만 낸다고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도금, 잔금까지 이어지는 자금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큰 금융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청약 당첨 후 자금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청약에 당첨되면 보통 분양가의 10% 정도가 계약금입니다.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뭐 3억이다 그러면은 뭐 3천만 원, 분양가가 뭐 5억이다 뭐 5천만 원,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러면은 1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분양 공고가 있습니다. 그걸 잘 확인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. 계약금 외에 추가 비용이 있다는 건 전 몰랐는데 어떤 추가 비용이 있는 거죠? 계약금 외에도 뭐 중도금과 관련된 비용이 나옵니다. 분양 조건에 따라서 뭐 선납금이나 중도금 대출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분양 공고를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중도금은 얼마 정도고 어떻게 납부하는 걸까요? 그리고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? 중도금은 보통 계약 후에 뭐 6개월에서 뭐 1년 사이에 이게 분할로 이게 납부가 되는 거고요. 중요한 건 이제 납부 시점에 자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때는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중도금은 건설사 쪽이나 뭐 허그 등으로 뭐 무이자, 유이자 대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신용도와 잔금만 좀 신경을 쓰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실제 현장에서는 미분양 난 것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청약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잔금은 언제 납부하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잔금은 입주 전에 하는 건데요.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이 잔금입니다. 평균적으로 한 30%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이면 뭐 계약금 3천, 중도금 뭐 1억 2천, 그럼 잔금은 1억 5천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분양이면은 뭐 계약금 5천, 그다음에 뭐 중도금 뭐 2억 5천 정도 하면은 잔금은 2억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. 대출 한도와 이자율을 확인하고 입주 일정에 맞춰서 자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네,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 계획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자금 계획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,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을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좀 잘 세워야 합니다.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예비 자금도 좀 마련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고요. 잔금은 실입주하는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전세를 맞춰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전세를 맞춘다 그러면은 3억 정도면은 전세가가 주변이 아마 뭐 2억 7천, 3억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할 때는 그게 반까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아무리 전세가율이 높아서 뭐 그래도 현장에서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거래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7억이다. 그러면은 기존에 뭐 전세가가 뭐 6억 5천 이래도 처음에 입주할 때는 2, 3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입주하면서 대출로 해서 이자를 낼지 아니면 전세를 맞추려면은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. 잔금에 대한 자금 계획이 좀 여유가 있어야 청약 및 이런 뭐 분양권 같은 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럼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어떤 분들은 나는 돈 없이도 뭐 청약을 받아가지고 내 돈 많이 안 들이고 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는 KB 시세대로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는데 그때 뭐 시세가 뭐 많이 올라가가지고 업이 된다고 하면은 대출로 그 잔금을 다 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금 없이도 대출이 다 나와서 가능하지만 반대로 상승기 때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하락기에는 반대죠.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전세를 맞추는 것도 입주 물량이 완전 겹쳐서 동시에 나옵니다. 실제 현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1200세대, 1500세대 분양하면은 전세가 막 200개, 300개씩 나와요 초반에. 그러면은 200개, 300개가 다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텨서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완전 저렴하게 빼야 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완전 무너집니다. 그 이후에 물론 2년 후, 4년 후에는 많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. 그래서 내가 자금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럼 대표님은 어떤 분들에게 청약을 추천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 비추천하실까요? 네, 청약 당첨은 좋은 일입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자금이 준비된 분들에게는 잔금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세를 맞추고 나머지 본인 돈을 뭐 낼 여력이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좀 괜찮다고 보지만 단순히 뭐 계약금만 넣고 뭐 잔금 때는 이제 돈 없이 투자로만 보거나 잔금 계획 없이 묵지마 청약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. 그리고 너무 고분양가 이런 거 있잖아요.
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뭐 3억대, 5억대, 6억대 보는데 갑자기 뭐 10몇 억대 이런 거를 뭐 계약금만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런 거 무조건 돈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오버해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청약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. 네, 청약이라는 게 당첨되고 해결까지 잘 하면 너무 좋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첨을 받게 되면 그것도 부담이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대표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